19장입니다. 전공문. 군 사신하며 신 사군하되 여지알이 있고 공자대왈. 군 사신이래요 신 사군 이충이니이다. 전공의 문까지는 A로 하고 공자의 대답을 B로 보겠습니다. 전공이 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금이 물었으니까 공자 대활 앞에 나왔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로 하고 하고 엔드로 지금 해석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써 합니다. 공자의 대답을 일단은 병렬로 저는 봤습니다. A하고 B 한다. 맞죠?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하고 충으로 합니다. 대답한 거죠. 전공은 소공, 노나라 소공의 동생이에요. 근데 소공이 이 사만씨 중에 힘이 셌던 개환자한테 쫓겨나서 딴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형이 죽고 동생이 이제 형의 자리를 이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공자한테 그 임금이 신하를 어떻게 부리며 신하는 어떻게 임금을 섬깁니까? 라고 일반적인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질문이 굉장히 절박한 질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제가 제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가로의 안에는 개환자 이 개시가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공자가 모를 리 없죠. 근데 거기다가 대답을 목 치세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자도 목이 날라가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대답하는 거죠. 예로서 부리십시오. 그 신하는 충으로서 뭐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 일반적인 질문에 너무 뻔한 대답이죠. 모범 질문에 모범 답안이 나왔어. 재미라기보다 재미없죠. 그래서 이거를 엔드로 하고 병렬로 읽지 않고 조건적으로 달아요. 임금이 신하를 예로 다룬다면 신하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예로 다루면 예로서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임금의 임금다움을 강조하고 임금답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신하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이해입니다. 이해. 예로서 다스리라는 게 이거를 전공이 알아들었으면 문제는 간단해졌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글을 읽는 관건입니다. 첫째, 육아식으로 읽는 거죠. 육아식이라 말은 좀 그런데 뭐냐면 임금이 솔선수범하십시오. 내면의 덕성을 발휘해서 겉으로 위험이 드러나.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면 신하는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약간 좀 말이 안 되지만 표현을 좀 강하게 하자면 법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하지분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니까 상하의 직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임금이 권위를 가지고 제도로 행동을 한다면 신하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법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법가적으로 말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하나는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상하 지분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하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후대에 편집된 거라면 얘를 법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주. 근데 이게 단순한 질문에 뻔한 답이 아니라 이 공자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액센트를 두고 한 답변을 던진 걸 수도 있죠. 아마 이게 논어를 읽는 그 묘미? 재미가 이런 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